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할까 해요. 오늘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오늘은 그 5분봉 3틱 강의가 사실 5장이나 6장에 우리가 바닥 잡는 법이라고 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단 제 유튜브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상이죠. 5분봉 3틱룰 강의 500만원으로 15억을 만들어준 단타 기법이라고 했는데 요거 제가 500만원을 가지고 15억 만든 건 2017년이죠. 2017년이고 2017년도랑 지금 현재 장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분봉 3틱룰을 가지고 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어요. 모든 장에서 100% 맞는 기법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장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두 번째고요. 기본 룰이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에 대한 들이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점들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장에서 100% 맞는 기법은 없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장에서 100% 맞는 기법은 진짜 없어요. 피보나치도 그렇고 엘리엇 파동도 그렇고 뭐 어떤 캔들 패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법만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 이게 팩트.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럼 야, 나시야, 너는 5분봉 3틱룰로 15억 벌었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그럼 너 나한테 사기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어떤 기법이나 혹은 노하우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5분봉 3틱룰이 기본 베이스긴 하지만 저 많은 노하우들이 같이 섞여서 진입자리를 골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차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하락 이후에 쭉쭉 올라갔다가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이런 차트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요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볼게요. 우리가 5분봉 3틱룰의 기본 룰이 뭡니까? 15분봉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15분봉이지만 요 기본 룰이 뭐죠? 상승이 오고 나서 이제 하락이 올 때 우리가 음전하고 1틱, 2틱, 3틱이 됐을 때 바닥에서 잡는, 그게 5분봉 3틱의 기본 룰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 캔들에 비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우리가 1틱으로 쳐준다.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진 게 5분봉 3틱 룰이잖아요. 그죠? 5분봉 3틱 룰이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저는 매매 방법이 추세 매매, 즉 추세 추종 매매가 아니라 역추세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2017년부터 2021년 방송하기 전까지 차트를 싹 다 돌려봤어요. 5분봉, 15분봉, 4시간봉 이렇게. 일봉은 보기 금방 보니까 5분봉, 15분봉, 4시간봉 이렇게 싹 다 돌려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오고 나서 하락이 오는 구간을 보니 적어도 3번 혹은 4번 정도 하락이 온 다음에 반등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 상대적으로 높더라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단타를 어떤 식으로 치고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2017년도에 단타 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이땐 유튜브를 제가 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차트가 딱 5분봉 3틱 지점에서 제가 바로 매수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론으로 이때 당시에는 정립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반등이 올 지점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던 경험담, 그리고 과거의 어떤 캔들 패턴들을 쫙 돌려봤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오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전 캔들과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마감이 되면 1틱으로 쳐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리고 2틱 이후에 바로 반등이 오면 놓아준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캔들에서는 우리가 바로 5분봉 3틱 혹은 15분봉 3틱이 먹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음전으로 하고 이전 캔들보다 많이 빠졌고 2틱, 3틱, 그래서 반등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5분봉 3틱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데 잘 먹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짧은 시간, 요 짧은 텀 안에서도 벌써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근데 안 먹는 구간을 한번 봅시다. 안 먹는 구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전을 했고, 그 다음에 1틱, 여기 음전을 쓰니까 여기 1틱이죠.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2틱, 3틱. 3틱에서 우리가 바닥 매수를 했다면, 사실 진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요 바닥에서는 죽지 못하니까 뭐 그냥 여기서 주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뭐 한 요 정도. 아 그래 인심 썼다. 이 정도에선 주었겠지. 이 정도에서 주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도 5분봉 3틱에 만족하는 친구긴 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이익을 못 냈다 해서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전 캔들과 다 유사한 가격대에서 마감이 됐으니까 여기는 하나로 묶어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길게 빠졌으니까 또 한번 여기서 2틱, 여기서 진입이죠. 여기도 진입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평단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탈출하기가 굉장히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횡보하고 또 한번 떨어지니까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여러분의 평단이 여기가 돼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포지션을 들고 잠을 안 자고 있어야 되는 단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왜냐면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여러분이 뜬 눈을 지새고 있어야 여기서 진입, 여기서 진입,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봉 3틱을 그대로 적용해도 탈출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여건상 차트 진입을 이런 때에서 못했다면 평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탈출을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매도의 기회를 놓쳐서 익절을 못했다면 여기서 그냥 본절에 튀거나 혹은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여러분이 강하게 물을 한 배가 아니라 2~3배, 왜 2~3배를 탈 수 있냐? 일단 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잡는 거는 조금 위험한 감이 있다 치면 다음 봉에서 지지하는 거 보면서 강하게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많이 끌어낮추고 순환매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응용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5분봉 3틱이 안 먹힐 만한 구간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요런 거 좋네요. 자, 요런 거 여러분들 요런 것도 5분봉 3틱으로 보면 조금 난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차트니까, 여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전을 하고 다시 양전이 됐죠. 그리고 길게 쭉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전 캔들보다 길게 빠졌기 때문에 뭐 1틱이라고 쳐주면 이전 캔들이 종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어주고, 다음 캔들 2틱, 다음 캔들 3틱 해서 여러분들이 요 캔들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5분봉 3틱이 먹었지만 여기서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다음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음전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1틱을 들어가야겠다. 음전했으니까. 그 다음 봉, 여기서 1틱을 들어갔고, 여기는 이전 봉과 비슷하니까 요 두 개를 합쳐줘야겠다 해서 요 두 개를 합쳤어요. 그 다음에 여기 2틱.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랑 민맥스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네. 3틱으로 쳐줄까 말까 좀 아리까리한데 뭐 3틱이라고 해봅시다. 자, 3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초 진입을 했다면 5분봉 3틱보다 더 많이 빠지는 구간이 남아있던 겁니다. 자, 그럼 5분봉 3틱이 틀린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좀 아리까리해요. 왜냐?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최초 진입을 했지만 그 다음에 진입하는 공간은 뭐 여기 한번 끼케야 뭐 여기 여기 끼케야 여기, 그러니까 즉 한 4번 정도 물을 타는 건데 40분의 1이나 20분의 1씩 물을 탄다고 하면 실제로 전체 시드는 10%에서 20% 내외밖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평단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평단은 여기에 이루어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등이 왔을 때 충분히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지거나 한다면, 혹은 내가 진짜 좀 안전주의자여서 여기서 3틱에서 물을 한번 탔지만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 보고 일단 기다려 보겠다. 이때 찐바닥 잡기로 넘어가서
바닥을 지지하는 그 구간대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포지션을 잡지 않겠다. 지금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하려다가 다시 한번 무너졌고, 또 여기서 지지를 한번 했다가 반등이 와서 여기서 또 한번 지지를 했죠.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요 구간이, 정확히 말하면 요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15분봉 기준으로 2시간 가까이 더 이상 지속적인 하락을 하지 못하고 버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찐바닥 잡기 구간에서 여기서 뭐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배의 매수를 해서 평단을 다이나믹하게 낮출 수 있는 거죠. 반등이 왔을 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5분봉 3틱 하나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5분봉 3틱을 이용해서 어떤 플래그를 딱 띄웠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부터는 좀 들어가 봐도 되겠다 라고 플래그를 딱 띄웠으면 일단 들어가죠. 근데 내 예상이 틀렸어. 더 빠져. 그럼 그때는 전략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5분봉으로 보던 걸 15분봉으로 본다든지, 혹은 5분봉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15분봉이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15분봉으로 기다려서 좀 더 우리가 한두 캔들 더 생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약간 응용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응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매매를 해보지 않고 그냥 이 기법 하나로 정말 나시가 500만원으로 15억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현물, 선물 상관없어요. 대신 현물에서 하실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코인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스토맥스가 너무 좋아서 스토맥스로 5분봉 3틱을 하겠다 이러면 사실 좀 에바 참치죠. 이런 변동성이 없는데 여기서 뭐 5분봉 3틱 해봐야 반등이 오겠어요? 뭐 예를 들면 폴카닷이 그렇게 좋다는데 5분봉 3틱 해봐야겠다. 근데 폴카닷 거래량이 하루에 7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호가창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AP 같은 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혹은 GMT나 AP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음전하고 하나, 둘, 셋, 여기서 반등 오잖아요. 뭐 이런 거, 거래량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단타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5분봉 3틱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과거 차트를 봤을 때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근거 있는 어떤 저만의 룰이고, 그 룰은 100%가 아니다. 그리고 그 룰을 적절히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셨죠?